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가 전주와 천안으로 갑니다. 전주에 다빈, 호텔 다빈 1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오후 2시에 천안 축구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바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시장은 오늘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데 사실상 크게 호재나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흐름은 지난 저점 자리였죠. 여기서 횡보할 때의 저점인 26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그냥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빠지게 되면은 저점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이제 2500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파트의 층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층에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면은 4층의 바닥이 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움직였던 자리에서는 고점이 분명한 게 2500이었지만 2500을 뚫고 나면 이제 이 자리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이제 275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600포인트가 고점이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래쪽에서 변동폭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요 변동폭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275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언저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폭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아래쪽에서 접근을 해서 위쪽에 팔아낸다라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뭐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용한다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동차 부품 테마라든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제약 바이오, 보안,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들고 있다면 사실상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보면 됩니다. 그 외의 기업들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종목을 들고 있지 않다면 이제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싸게 매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꽤나 많은데요. 이게 이제는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동전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화전기가 약간 쏘아 올린 작은 불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화전기와 이제 글로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동전주들이 계속 급등 나오고 있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싼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가지고 이제 동전주들 전부 다 묻지마 급등이죠. 쌍방울 같은 경우도 묻지마 급등을 해버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쭉쭉 내고 있는 그런 형태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급등에 13종목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은 40종목인데 시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기보다는 역시나 돈의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에 우리가 너무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보시면 되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ELP랑 지노맨 컴퍼니, 박셀바이오와 같이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종목들 들고 계셨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급등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하지만 좀 골라가면서 우리가 본다면요. 일단 이화산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품절주기 때문에 급등 나왔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요즘에 이렇게 이상 급등주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무료 카톡방이라든지 또는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이런 단기 급등주에 대한 정보라던가 품절주, 동전주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이런 기업들이 왜 좋은지 왜 나쁜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싸니까 품절주니까 사면 돈 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하나의 유행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시대 흐름이 되겠지만 그런 흐름 끝에는 결국은 손해보는 사람과 다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다치지 않도록 이런 기업들은 관심 가지지 않는 게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젠스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디젠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부터 이제 새만금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급등 나온 이유가 있나 보니까 딱히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새만금이 2차전지 관련주들 뭐 2차전지 공장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서 그런 것 때문에 새만금 관련주를 엮이면서 급등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2차전지 관련 테마인 에코프로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약간 냄새만 묻어 있어도 급등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은 보통 이제 끝물 때 많이 설치게 되는 거고, 그런 설치는 과정 속에서 크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세는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껏 올라가도 1,700원 이런 데까지일 수 있으니까요. 바로 수익을 챙기시는 것이 좋다 보시면 됩니다. 영풍재지는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잊을만 하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영풍재지가 급등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상 급등 현상과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신고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많이 생겨서 오늘 시세를 낸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시세는 뭐 첫날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이후에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뭐 한 번 정도의 상한가는 더 갈 수 있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상한가가 풀리는 날 매도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본인데요. 글로본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올라올 만한 내용이 있는 기업인가 하면 그건 아니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잘 됐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적자도 나고 있고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요즘에 또 다시 또 움직였죠. 뭐 아모레퍼시픽부터 해서 뭐 한국콜마와 같은 이런 대형주부터 해서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1,000원짜리 종목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가 쏠려서 상한가에 갔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은 홀딩해 보시는 게 좋아요. 화장품 관련주 테마가 죽은 건 아니라서 아마 3,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데, 뭐 올라온 이유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올라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 홀딩하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폴리텍 이런 기업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SK폴리텍이 오늘 급등 나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요. 이것도 사실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실적도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고, 뭐 재무가 뭐 완벽하게 좋은 기업도 아니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 관련주,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소외를 받았는가 하면요. 이 종목도 주식수가 1,000만 주 중에서 약 600만 주 가량이 묶여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히 이제 주식수가 많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품절주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SNK 폴리텍이 이렇게 급등 나온 것도 품절주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5,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으나 크게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요. 뭐 EID 같은 경우도 뭐 리튬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뭐 캐나다의 노람 리튬이라고 해서 리튬 광산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급등이 나오는데, 솔직히 좀 작전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EID라든지 관련 기업으로는 이트론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요런 이트론들도 EID가 대주주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은 사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은 아니에요. 동전주인데다가 이런 재료를 뿌려가지고 급등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뭐 돈스코이오라고 해서 뭐 금을 실은 화물 배가 뭐 저기 동해상에 이렇게 좀 이렇게 침몰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돈을 엄청 벌 거다 해가지고 돈스코이호 관련 기업들이 막 급등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급등 나왔던 기업들이 막 폭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약간 그런 작전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관심 가지지 않는 게 좋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동전주라서 급등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새로운 영화가 개봉한다 만다 하면서 뒤늦게서야 뉴스가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일단은 동전주라서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관심 가지지 않는 게 좋고요. 자비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서 올라오는 기업인데, 2차전지 관련 검사 장비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급등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돌파 형태로 해서 기술적으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5,000원대까지는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속이 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테마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슈프리마 아이디어와 같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계속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요즘에 이제 가는 놈이 더 간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고점에서 막 추천한 사람도 많고 새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오히려 빠져버리거나 급락이 나와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무조건 가는 놈이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잡은 기업이 계속 올라가주는 종목이면 수익이 나는 거고, 어쩌다가 박살나는 종목을 잡아버리게 되면 계좌가 완전히 아작이 나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아니면 도 형식인데, 뭐 이렇게 해서든 뭐 저렇게 해서든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거 사와가지고 수익 낸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돈 벌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일을 왜 하겠습니까? 강도짓이나 해가지고 소매치기나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는 걸요. 그래서 물론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투자해가지고 수익 나는 게 무조건 좋은 수익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매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도 이런 데서는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좀 관심을 이렇게 좀 멀리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만 전부 다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생기는, 가는 놈들이 더 간다고 해서 개미들이 달려들면서 생기는 매수세가 좀 보여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현대 무벡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 지금 바닥 쪽에서 이렇게 튀어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안전하게 저점대에서 투자해가지고 올라갈 때 득을 보는 것이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급등 나오는 종목을 보면 배도 아프고, 사실상 저런 거 샀으면 돈도 벌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좋지만 우리가 그런 걸 살 수 있는 배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짱보다도 이런 종목을 아예 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고, 저만의 규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욕심나거나 배 아프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배 아파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준이 있다면 사실 무단횡단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쟤들이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먼저 갔으니까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나는 과속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준이 있다면 과속을 해서 먼저 하는 친구들이 먼저 가서 밥을 먹고 있는다고 해서 뭐 그게 부럽거나 나도 과속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술을 취할 때까지 뭐 토할 때까지 먹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토할 때까지 마시는 친구들을 보면서 와 저렇게 마셨으면 나도 정말 재밌게 놀았겠지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만의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급등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고 사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종목 보면서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서 저거 샀으면 얼마 벌었을까, 와 저거 샀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기만의 기준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약간 맨날 미련만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준이 만약 저랑 비슷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올라온 종목에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종목에 관심 가지고 미리 사놓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은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이 더 급등 나오고 상한가도 이렇게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소외당하게 만들고 나만 지금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마음을 좀 조급하게 만드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은 우리가 매매하면서도 제가 전문가 일을 8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8년 동안 하면서도 이런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전 한 5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증시는 폭락이 오고 증시는 바닥을 만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은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다, 내려간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기 마련이다 라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시장에 너무 놀아나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제가 말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 쪽에 관심을 가지시라. 그리고 보안 관련주에 관심 가지시면서 거기서 옥석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